아버님이 목욕탕에서 쓰러졌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119 구급대원에 다급한 전화했다. 의사는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며 동의서를 내밀었다. 비싸지만 생명 살릴 가능성 높은 수술이 있고요. 비용은 덜 들지만 생명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술이 있습니다. 어느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들은 수술을 선택했다. 일단 아버지를 살려야 하니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때 아들은 몰랐다. 이미 뒤통수에 걸렸다는 것을.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말이다. 평생 누워 지내셔야 합니다. 욕창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체위도 바꿔줘야 하고요.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들은 공익근무를 위해 대학을 휴학한 21살이었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됐다는 현실이 120kg에 이르는 자기 몸무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집에 도착해선 한동안 불도 켜지 않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잠시 나갔다 올 테니 밥 먹고 기다리고 있어.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엄마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얼굴 본 적도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 아들을 맞아준 건 오늘처럼 불 꺼진 거실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밤 12시께 들어왔다. 겁이 많은 아들은 언제나 불을 켠 채 혼자 잤다. 아버지는 해고된 공장 노동자였다. 수술비, 병원비, 간병비는 어떡하지? 돈을 벌어야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돈을 버는 건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돈은 조금씩 바닥나고 쌀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병원비가 1,500만원 청구됐다. 평생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었다. 아버지와 14살 차이 나는 막내 삼촌에게 부탁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서 받아온 돈이야. 이거 들키면 삼촌 이혼당할 수도 있어. 아버지는 가을과 겨울과 봄을 병원에서 보냈다. 삼촌 통장은 바닥났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 한 편의점 면접에서 처음 보는 사장님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사장님은 일을 시켜줬다. 하지만 끊긴 식량과 배고픔은 해결되지 않았다.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지나서 폐기하는 도시락 등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그래도 배가 고팠다. 부탁할 사람이 삼촌밖에 없어요. 쌀이라도 살 수 있게 2만원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답신이 없었다. 온 세상이 벼랑 끝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를 집으로 퇴원시켰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그 전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한참을 울었다. 지난 8월 1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존속 살해 혐의로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굶겨주겠다는 것이다. 누구는 인간의 도리를 어긴 폐륜이라고 비난했고 어떤 이는 누가 이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고 연민했다. 비난과 연민,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이 사건을 두고 뒤엉켜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늦가을처럼 쓸쓸하고 먹먹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당초 폐륜 범죄로만 알려졌던 이 청년의 사연은 한 탐사 전문 매체 보도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아버지 간병을 전담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휴대전화와 가스가 끊기고 딸을 살돌마저 떨어져 주변에 2만원을 빌려달라는 카카오톡까지 보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짐작한 아버지가 복귀를 끊고 사망할 때까지 청년은 사이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시가스와 인터넷 등이 끊긴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제도가 있지만 청년이 살던 지자체에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 것은 청년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였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신청주의가 폭넓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에 올해부터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정보를 입력하며 위기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동으로 통보해주는 새로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지만 더디기만 하고 제도와 예산의 지원 없이는 복지 사각지대의 허점을
메울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 비극적 사건은 한 해 140조 원이 넘는 복지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복지 전달 체계의 허술함과 생계 부양자나 노인이 중병에 걸리면 생계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간호 간병 복지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강조해 봅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방임과 무관심성에 이뤄진 타살, 가슴이 무너진다는 등 유명 정치인들의 화려한 말잔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회성 동정주의에 불과하다는 단호한 평가를 내려보면서 근본적 해법의 출발선은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적 지원,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완초처럼 채색되고 결합되어야 재발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단견을 피력해 봅니다. 전속 살해죄는 그 자체로 중죄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청년인 아들이 돈이 없어 의료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월세 30만원짜리 집에 아버지를 모셔다 놓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적, 정신적, 희망적 한계점에 다다르며 끝내 끈을 놓은 것에 대해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보편적 질문을 재삼 던져봅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존속 살해죄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에게 2심 판사가 존속 유기치사죄를 적용하도록 설득해 형량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해왔고 국민 여론은 법률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나마 그 이상의 선처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청년이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쌀살 돈조차 떨어질 정도로 극빈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 우리 사회가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요양급여는 50대 중반의 아버지와는 무관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행정도 청년에게 손길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준엄하고 냉정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아들이 아버지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고 1심 재판부처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청년의 죄는 그 혼자만이 짊어질 수 없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눠줘야 할 몫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간병 부양해야 하는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도입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청년 극빈자를 위한 관련 입법에 여야가 합심해 속히 발벗고 나서야 될 때라고 촉구하고 갈망해 봅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곳 라스베이거스. 해가 지면 거리 곳곳이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이곳에서 다른 미국 대도시들과 달리 찾아보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의 사람들, 즉 노숙자들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지난해부터 도심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 걸리면 징역형을 내리는 노숙자 단속법을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라스베이거스의 거리의 빗물 배수구 아래에는 약 965k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이 존재하는데 거리에서 내몰린 노숙자들이 숨어든 곳이 바로 이 터널입니다. 방대한 규모의 지하 터널에는 현재 약 1,500명의 노숙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두더지족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관광객들이 파티를 벌이며 매일 밤을 지새우지만 그들 중 누구도 발 아래 지하 세계의 사람들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간병이 지쳐 부모나 형제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간병 살해라고 합니다. 노령 인구가 많은 일본에서는 해마다 40~50건씩 발생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이들은 인면 수준의 흉악범이긴커녕 지극한 효자나 효부, 금실지은 부부 사이인데 오랜 간병에 지쳐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환자가 제발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범행 후 따라 죽는 간병 자살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22살, 초등학교 1학년 이후 어머니의 따뜻한 정도 못 느끼고 모진 정신적 세파를 겪으면서 나름의 꿈도 있었을 것이고 희망도 있었을지언데 운명의 시련은 그를 존속 살해범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예부터 가난한 임금님도 구제 못한다 했지만 라스베이거스의 불야성에 숨겨 들어간 두더지족과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우리 사회에 상상할 수 없는 간병 청년의 비극을 대비시켜 보면서
새삼 삶의 어려움과 불평등과 온정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쓰러져가는 만추의 긴 그림자에게 그나마 힘없이 물어보고 싶습니다.